안녕하세요, 와입니다. 사람을 죽여 살인자가 된 연예인들 5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기인데요. 조용기는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 다들 아실 텐데요. 조용기는 뺑소니로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 시신유기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조용기는 1991년 여름에 국방부 홍보 영화 출연을 위해 정성군에 들르게 됩니다. 조용기는 이 출연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끔찍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촬영팀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겨우 여관에 들어왔을 정도로 만취하게 되었던 조용기는 다음날 낮부터 또 술을 먹게 됩니다. 낮에 한 병, 저녁에 또 한 병을 먹은 뒤 그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음주운전을 시도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중 길을 건너던 피서객을 들이받게 되었고, 술을 먹고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사람을 친 조용기가 그 와중에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 사망한 여성 피해자를 숨기려고 한 것입니다. 조용기는 사고 현장에서 12m 떨어진 도로 옆에 숲속에 시신을 유기한 후 안심이 됐던 것과 차에 다시 탄 채 그는 차 안에서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7시간 만에 곧바로 체포되게 되었고, 7시간을 자고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26%로 만취 상태로 큰 수치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처음 1심에서는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적용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지만 고의적으로 일으킨 심신장애이기에 형을 감면할 수 없다며 5년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시신 유기까지 했는데도 5년이라 형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 가석방 조치로 1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출소한 해인 1993년 4월 조용기는 MBC 베스트 극장 필론의 돼지로 복귀했고, 현재까지도 안방TV에 계속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 10년이 지나서야 알려지게 되었고, 킬러 조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당시 조용기는 33살이었고 사망한 피서객은 여성으로 31살에 아이가 둘이 있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류시온인데요. 요새 말로 훈남의 대명사였던 탤런트 류시온인데요. 류시온은 1994년 드라마 느낌으로 데뷔했습니다. 한류 스타의 원조급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던 배우 겸 가수였는데요.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995년에 차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음주운전을 했다, 뺑소니다 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의 취미는 스피드를 즐기는 레이스였기 때문에 앞차를 앞질러 가려다 행인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로 튀어나온 행인을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법은 사망자의 과실을 인정해 무혐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류시온은 사고 후 구호조치도 했고 유가족에게 보상도 했으나 사고가 있고 얼마 뒤 방송에서 내 차를 앞질러 가는 차는 반드시 따라잡는다라는 발언을 해 대중들의 시선을 싸늘하게 했습니다. 그 후 가수 샵의 멤버였던 서지영이 왕따 논란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았을 때 그녀와 만나왔던 것, 전처와의 이혼 소송 중에 생긴 전처의 폭로 등으로 이미지가 꾸준히 하락하던 그는 결국 현재는 대중에게서 외면당한 과거의 스타 정도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성인데요. 태양만 빼면 모든 멤버가 구설수에 올랐던 빅뱅인데 유독 사건 사고가 많은 그룹이기도 합니다. 대성은 영화대결을 지나다 전방주시 태만으로 교통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로 대성이 사망자를 죽인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성은 당시 4대강 사업에 따른 공사로 기형적인 형태의 도로를 지나고 있었는데 제한 속도가 60km 정도였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80km 주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과속하던 와중에 하필 대성이 지나는 구간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었고,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가 길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던 것을 보지 못한 대성이 그 위로 지나치게 되었고, 현씨는 다발상 손상에 의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6%인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에도 머리를 다쳐 생명에 위험할 만한 정도의 부상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임수롱인데요. 2AM 멤버 임수롱이 무단횡단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임수롱은 사고가 난 뒤 바로 구호조치를 취했으나 피해자인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이동하던 도중 숨지게 됩니다. 절차에 따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임수롱은 당시 심신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음주운전도 아니었고 신호위반도 아니었지만 사망사고를 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는 보행자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일까? 공개된 CCTV에서도 나와있듯이 당시는 밤이었고 비가 내리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의 피해자의 탓만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 횡단보도라 조심해야 하는 구간임은 분명한 것처럼 경찰은 임수롱에게 가속 등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임수롱은 이 사건 3개월 만에 결국 약식 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최시온인데요.
최시원은 현재까지도 많은 애견인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는 연예인입니다. 슈퍼주니어 멤버 중 한 명인 최시원은 프렌치 불독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귀여운 강아지 이름은 벅시이며 벅시를 본따 만든 캐릭터로 수익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시원은 자신의 강아지 때문에 아까운 생명을 잃게 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2017년 8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외식업체인 한일관의 대표 김씨가 벅시에게 물려 사망하게 된 것인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벅시가 한일관의 대표에게 달려들어 이빨로 문 것입니다. 대표 김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가 난 5일 뒤 의식을 잃고 사망하게 됩니다. 견주라면 분명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조심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벅시의 품종은 프렌치 불독으로 불독이지만 작은 체형이라 애완견으로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원종이 투견이라 성질이 날카롭습니다. 입마개를 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 한편 사망한 한일관 대표의 유가족들은 최시원의 가족들을 용서하여 소송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